11화의 충격적인 결말, 여리가 다시 팔척귀에게 끌려가며 끝난 그 장면은 많은 시청자분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12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여리의 각성과 팔척귀의 정체, 강철의 과거까지 드러나는 회차가 펼쳐집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셔야 할 변화는 여리입니다. 그동안 무속적인 능력이 암시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화 말미 신당 안에서 여리가 겪은 환영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리의 할머니 영혼이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복선으로 해석됩니다. 여리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지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진실이 이번 화에서 마침내 밝혀지게 됩니다. 여리는 신당 안에서 깨어나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바로 할머니의 영혼이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여리에게 영적인 봉인의 주문을 전수하며 여리는 무의식 중에 진언을 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당을 휘감던 검은 기운을 뚫고 나가며 팔척귀의 저주에 균열을 내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한편 강철은 여리가 사라진 이후 잠도 자지 않은 채 봉인자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봉인자들은 팔척귀를 오랫동안 쫓아온 비밀 조직이며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인물은 강철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강철은 결국 이들과 마주치게 되고 격렬한 충돌 끝에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봉인자 가문의 후예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기억이 봉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봉인자 리더는 강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된 아이였습니다. 여리와 함께 태어났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운명의 아이입니다. 이 말은 강철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여리와의 관계 역시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닙니다. 인간의 배신과 욕망으로 인해 타락한 전직 봉인자였다는 설정이 밝혀집니다. 12화에서는 그의 과거가 플래시백 형식으로 펼쳐지며 그가 어떻게 봉인자에서 악귀가 되었고 사랑했던 여인을 잃고 절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이 서사는 단순한 선과 악의 구도를 넘어서 팔척귀에 대한 동정심마저 불러일으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여리의 정체입니다. 그녀는 고대 봉인자의 피를 이어받은 마지막 후계자입니다. 여리만이 팔척귀를 다시 봉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동시에 팔척귀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강철은 여리를 지켜야 하지만 그녀가 팔척귀에게 끌려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됩니다. 12화의 후반부에서는 여리가 각성한 힘으로 팔척귀의 저주를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철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팔뚝에서 붉은 문양이 떠오르며 그 역시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음이 밝혀집니다. 강철 또한 고대의 존재이거나 팔척귀를 멸하기 위해 태어난 파괴자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마지막 1분, 여리는 꿈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폐허가 된 신당, 울고 있는 어린 소녀, 그리고 팔척귀와 똑같이 생긴 사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꿈이 아니며 여리의 과거와 팔척귀의 전생, 강철의 운명이 모두 엮여있는 복선으로 해석됩니다. 12화는 귀궁 세계관의 중심 진실들이 마침내 드러나는 중요한 회차입니다. 각 인물의 숨겨진 과거, 얽힌 운명, 사랑과 희생, 배신과 용서, 이 모든 것이 폭발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이야기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운명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측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2화 이후 복선 회수와 명장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궁의 저주가 풀리는 그날까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